자, 12월 29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5월 거래일이 내일 하루 남았죠. 자, 하루를 남겨두고 HLB나 HLB 생명과학이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좀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HLB가 이번에 노터스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죠. 근데 노터스 기업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HLB 생명과학이 노마드 제2조합 주식을 101억 원 규모 취득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해드렸죠. 자, HLB 생명과학이 노마드 제2조합 주식 1만 100주를 101억 원의 신규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마드 제2조합에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HLB가 노터스를 인수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노터스가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높죠. 자본이 좀 튼튼한 회사고 현금 유보율이 높은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갖춘 것이 HLB의 재무 건전성, 연결 재무제표를 쓰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 건전성에 기여할 걸로 보이고 HLB가 비임상 단계의 비임상 파이프라인을 다소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거에 관련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 얘기가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노터스의 재무를 잠깐 살펴보면 실제로 현금 요구율이 높은지 아닌지 좀 봐야 되겠죠. 자, 노터스 어제 말씀드렸지만 시총이 2,100억짜리죠. PBR이 3배로다가 엄청 높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현금 요구율이 거의 7,000%에 다다라요. 이거는 회사가 현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부채 비율은 35%다가 나름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즉, 재무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자, 노터스가 좀 신기한 거는 이번에 이 12발행을 좀 합니다. 자, 제 1회차 노터스가 최대 주주가 이제 9주를 넘기는 동시에 28일 총 946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 유출을 결정했습니다.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1회차 시비는 546억 원 규모, 그리고 제2회차 시비는 4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하고 1, 2회 시비는 피면 이자율 0%, 만기 이자율은 1%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전환 청구 기간이 2023년도 1월 13일이고 사채 만기일이 이제 2025년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1회차 12투자는 HLB의 특수 관계자인 노마드 제2조합, HLB 생명과학이 18.5% 갖고 있는 이 노마드 제2조합이 바로 이 12투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HLB가 바로 이 노마드 제2조합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이 노마드 제2조합 주식의 100억 원 규모를 취득을 하고 이런 이 노마드 제2조합에서 시비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HLB 생명과학이 이 노터스의 1차 시비 투자에 관여가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M&A 결정이 양사의 시너지 효과가 이제 크다고 이렇게 좀 판단했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고, HLB 같은 경우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거죠. 총 이 노터스의 오너인 정의선 대표와 김동 대표가 27 HLB와 각각 9주 172만 3,200주 중 74만 1,200주, 163만 7,448주 중 66만 4,448주를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 이제 HLB가 올라서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18.4%를 보유하게 된 거죠. 이제 계약이 끝나면 정인성 대표와 김동 대표 지분율이 각각 12.8%, 12.7%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HLB 생명과학이 노마드 제2조합에 101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런 노마드 제2조합이 바로 제1회차 12투자자가 되고 제2회차 12투자자는 백화 신기술조합 제128호, 애플트리 투자조합, 로이스 투자조합이 세 군데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잠깐 노터스를 보면 HLB의 피해인수가 되기 전에 올해 초부터 중국 최대 시야로 비임상 수탁 시험 기간이죠. M&A를 추진했고 중국 시야로는 우선 협상주로 선정받아서 주당 4만 원에 구주 인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유출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M&A가 반년 넘게 이제 포로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과 별개로 가만히 큰 그림을 그려보면 HLB 생명과학이 바로 노터스 노마드 제2조합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이런 노마드 제2조합이 바로 노터스의 12발행의 1회차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그룹으로 이렇게 엮여 있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노터스도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HLB 같은 경우 일단 월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60기가선을 간신히 지키고 돌아나가고 있는데 내일이 이제 월 말이자 주봉의 종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잘 지켜줘야 되겠죠.
자, 주봉에서는 이제 오늘이 배당락일이죠. 어쨌건 이렇게 우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추세가 멈춰주긴 했어도 전환까지 됐다고 보기 힘들지만 다행히 반등을 잘 해주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21선 또 찍고 떨어졌죠. 항상 이렇게 21선을 딱딱 찍고 떨어지는데 이 21선을 완벽히 장악해주는 게 중요해요. 좀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돌파 안착해주고 실적으로 보면 길게 봐도 241선 기준으로 거의 밑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240선 깨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급등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충분한 기간이 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V자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쭉 세력들이 조금 더 매집해야 되는 이런 구간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공매도를 좀 살펴볼게요. 자, HLB의 공매도를 좀 보면 사실 셀트리온이나 HLB 공매도들이 원체 괴롭히는데 오늘도 올라가면서 역시 5%대 또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징글맞을 정도로 괴롭히는 공매도고요. 투자자금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이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오늘은 약간은 차익 실현하는 이런 분위기고 많은 양을 빼진 않았지만 좀 높은 지점에서 차익 실현,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는 들어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했고 전체적으로 기관은 역시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 부분이 있었고 개인들만이 홀로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고 차트를 좀 살펴보면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을 지금 5월 말상 돌려놓고 있다는 얘기는 다음 달에 깨지 않으면 추세가 이제 그만 돌아서 나가는 위치가 되죠. 주봉에서는 중기 추세 턴이 중요한데 이제 회복해 주고 있죠. 따라서 이번 주에 내일까지 잘 안착해 주고 다음 주부터 5선만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돼가면 돼요. 일단 깨지 않는다. 만약에 5주선 근처에서 매수는 깨지 않으면 일단 홀딩이죠. 그러면 쭉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HLB 생명과 흐름이 좀 더 좋은 거고 자, 241선 기준으로 옆으로 좀 가고 있죠. 따라서 241선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깊게 보면 전 저점까지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추세의 턴을 잘하면 해놓을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있는 게 HLB 생명과학입니다.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 제가 5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일단 잘 반등해줬다가 일시적인 상승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전 이 변곡점 이 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번 달 고점인데 24,500원대를 기준으로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주봉에서는 이번 주 내내 속속이다가 다시 5선이 올려놨습니다. 즉 추세를 깨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추세가 내일까지도 반드시 이어져야 되고 일봉에서는 24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 번, 세 번째 깨지 않고 돌아 나가고 있고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히 추세는 돌려놓고 있습니다. HLB 제약 뉴스가 하나 떴네요. 잠깐 보면 임원분들의 조금 변동폭이 좀 있네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닌데 19,000주 정도 임원들의 매도가 있다는 기사고 자, 어쨌건 HLB제약 같은 경우에 보면 월봉에서 일단 제가 장기 추세는 깨놨다고 그랬죠. 20개월선 돌파할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돌아 나간다고 보기 힘들고 주봉에서 내일 같은 날 좀 더 급등해서 5선이 안착을 해주면 좀 옆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아직 5선 회복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역시 20선 맞고 떨어졌죠. 다행인 거는 급락하기보다는 옆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불안한 게 이전 저점 깨면 24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밀려요. 그래서 사실 장기이동 평균선 240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밑으로 밀리긴 밀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등해주고 이런 자리들까지 한번 뛸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직은 꽤 많이 떨어진 입장이고 장기적인 추세인 월봉에서 20개월선 기준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도 5개선 잘 지켜주고 있죠. 주봉에서도 내일 좀만 더 반등해서 5선이만 안착해주면 역시 중기적인 추세를 잘 유지해주는 게 되고 일봉에선 박스권 하단이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역시나 월봉에서 낮은 위치라 더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노터스는 이제 어제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바로 급반등하기보다는 아마 옆으로 갈 확률이 조금 높고 특히나 241선 기준으로 깨게 되면 이렇게까지 밀리고 조정이 들어와요. 당연히 지금 큰 거래량으로 밀렸기 때문에 사실 위험하거든요. 아무튼 241선 기준으로 저점인데 딱 꼬리 달고 지켜줬습니다. 27,500원 이 자리 절대 깨면 안 돼요. 이 자리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해야 되고 월봉에선 장기적으로 지켜주는 20개월선 위에 있죠. 이제 재료 소멸로 떨어졌다는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떨어질 때 떨어지는 이유 찾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는 추세가 중요하고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241선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HLB 파워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일단 20개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제가
1,500원대가 오면 매수할 만한 위치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역시나 1,500원대를 기준으로 딱 찍고서 이렇게 오늘 5%대 올라갔습니다. 좀 다중바닥거릴 것 같아요. 안바닥, 두바닥. 그래서 잘 상승해주고 있고, 역시나 1,500원대 기준으로 단단하게 지키면 언제든지 HLB는 매수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 HLB 그룹주들이 살아나서 천만 다행이고요. 대주주 양도세가 됐든 어쨌건 간에 결국은 개인들만 그동안 많이 팔았고, 근간에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이죠. 자, 넥스사이언스도 오늘 역시 개인들만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도 마지막으로 유중매매를 거두기 위해서 또 HLB를 열심히 분석해보고 찍어드릴 거고요.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